아무리 운동을 해도 오히려 또 살이 찌기도 하고 잘 먹는다고 해도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여러 완성질환이 너무 많잖아요. 여기서 놓치고 있는 것들이 바로 해독의 방법들입니다. 특히 우리 몸속에 있는 독소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음식을 반드시 한 끼는 드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이 음식이 뭐냐면 네, 간단한 습관으로 건강한 100년 인생 만들기 100년의 아침.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프로TV에서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아나운서 이승입니다. 명민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100년의 아침에서는요, 운동하지도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 완전해독연구소의 류은경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양과 해독으로 건강하게 오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양과 해독. 해독.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둘 중에서. 사실 영양이 되면서 해독이 되기도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잘 먹는 것은 굉장히 신경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잘 내보내는 것. 특히 우리 몸속에 있는 독소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해독을 굉장히 중요하게 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얘기 들으면은 운동해서 땀으로 배출하거나 아니면은 뭐 잘 싸고. 그것도 물론 맞습니다. 네. 물론 운동을 해서 노폐물들을 내보내는 것도 맞는데 그 외에도 아무리 운동을 해도 오히려 또 살이 찌기도 하고 또 아무리 나는 관리 잘 먹는다고 해도 보양식 챙겨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뭐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여러 완성질환이 너무 많잖아요. 여기서 놓치고 있는 것들이 바로 해독의 방법들입니다. 아니 근데 이 방법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꼈던 게 운동 없이 건강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은 뭐 먹는 거는 좀 더 신경 쓸 수가 있는데 시간 내서 운동하는 게 또 우리 현대 사회인들이 쉽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운동해야 소장님? 건강한 거 아니에요? 물론 운동하면 당연히 건강합니다. 네. 운동하면 뭐 심폐기능도 좋아지고 뭐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림프순환이나 근력 강화가 되기 때문에 운동을 무시하자 이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운동과 음식을 생각할 때 건강을 추구하는 방법 중에 아무래도 운동에 좀 더 치우쳐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음식은 그냥 밖에서 대충 먹고 심지어 술을 먹으면서도 나는 운동으로 관리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술 먹으려고 운동한다.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니 명민중 앵커가 그런 삶을 지향한다는 소문이 저는 있던데. 술 거의 매일 먹어요. 그래서 일부러 운동을 좀 많이 하는데 사실 먹는 거는 제가 조금 안 좋게 먹거든요. 저는 반대예요. 운동을 저는 안 반대. 하고? 네, 먹는 걸로 좀 하고 싶고 운동은 너무 싫고. 일단 저는 이것을 먼저 말씀을 드려요.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10개월 동안 아기는 운동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엄마 뱃속에서 엄마가 주는 영양분을 먹어서 세포가 계속 두 개의 세포가 만나서 점점 분열한 거잖아요. 이 아기의 건강 관리는 운동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영양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 하나 뭐 하지 말자 하자 이런 이분법적인 개념이 아니라 운동도 하되 먹는 거 절대 그리고 해독 이런 거 등한시하지 말자. 네, 맞습니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하고 거기에 운동을 같이 했을 때는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무병장수라는 게 예전부터 모든 인류가 염원해 오던 그런 맞아요. 부분인데 이걸 식습관으로 일단 가능하다는 우리의 접근인 거잖아요. 그러면 거슬러 올라가서 본질적으로 이제 소장님께서 보실 때 무병장수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일단 무병장수 100세 시대 뭐 이런 말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 정말 과연 가능할까? 가능할까? 이것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네. 오. 실제 무병장수 100세를 실현한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헬렌 니어링, 스콧 니어링 부부가 있었어요. 지금은 귀농이나 채식이 상당히 많이 보급이 됐잖아요. 네. 이것을 널리 전파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 스콧 니어링은 실제 100세까지 나는 약과 병원을 의지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겠다. 이것을 딱 마음을 정하고 두 분은 실제 그것을 이루어내셨습니다. 대단하시다. 스콧 니어링은 실제 100세까지 약도 안 먹고 병원도 다니지 않고 건강한 수명을 유지하셨는데 딱 100세에 돌아가셨어요. 병에 걸려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요. 자연사. 스스로 곡기를 끊어서 나는 100세 이상의 삶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존엄한 죽음을 결정하신 분입니다.
신기하다. 근데 그분이 이제 먹는 거나 이런 식습관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삶의 조화, 아름다운 삶의 조화로운 방법 이런 쪽에서 책도 쓰시기도 했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음식. 그럼 아까 여쭤본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병장수에서 뭐예요? 라고 했을 때 결국엔 음식인 거네요, 또. 1번은 일단 음식입니다. 네, 그 외에도 뭐 여러 요소들도 있지만 음식 없이는 무병장수는 어렵다. 근데 그게 그 가장 장수하는 나라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일본이 대표적으로 또 예를 많이 들잖아요. 일본 분들의 그런 식문화, 식습관 이런 것도 약간 장수에 좀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 예,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제가 이 100세 무병장수를 이룬 또 하나의 공통적인 지역들이 있는데요. 블루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블루존? 네, 저는 못 블루존. 들어봤는데요. 네.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무려 한 20년 이상 전 세계에서 100세 이상의 사람들이 병 없이 오래 사는 지역을 조사한 거예요. 이제 거기에 방금 말씀하신 일본의 오키나와 지역이 선정이 됐고요. 그리스 이카리아, 뭐 코스타리카 니코야, 또 미국 캘리포니아의 로마린다 이런 지역들 다 포함이 되고요. 이탈리아의 사르데냐. 그리고 최근에 또 한 군데가 선정이 됐는데 대부분 이런 곳들은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어떤 섬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곳은 그냥 도시국가입니다. 근데 최근에 무려 20년에 이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블루존에 선정이 된 지역이 있어요. 이곳이 바로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 네, 식문화가 바뀌었으려나요? 식습관이나? 맞습니다. 여러 식습관, 운동, 어떤 정책적으로 아예 건강한 환경을 국가에서 굉장히 많이 조성을 한 거죠. 채소랑 생선이랑 연관이 많을 것 같은데. 아, 이제 맞아요? 중요한 얘기 왜요? 하셨네요. 저는 왜 연관이 많은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약간 섬 있고 바다 있고 약간 네. 자연 친화적이고 약간 네.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간이 안 세고.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식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중해 식단이에요. 근데 지중해 식단 하면 떠오르는 게 신선한 해산물. 신선한 해산물, 그리고 뭐 채소 채소. 이런 것들, 올리브. 그리고 과일, 그렇죠. 올리브 오일, 어, 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런 거 먹으면은 좋은 식습관. 그렇죠. 지중해 식단 딱 그 생각하면 굉장히 신선하잖아요. 왠지 건강해질 것 같고 그렇다고 맛이 없진 않잖아요. 또 한 번씩 또 먹으면 더 맛있기도 하고. 식습관으로 무병장수 하고 싶으시니까 지금 말한 이 지금 식단들 요거 입맛에 맞는 식단이에요? 해산물, 고기. 아니요, 드세요. 저는 해산물만 먹어요. 물론 이제 회는 굉장히 좋은 건데 날것은 효소가 많아서 되게 좋거든요. 그 점에서 굉장히 좋은데 걱정거리 두 가지가 뭐냐면 일단 바다가 오염이 많이 됐다 보니까 중금속 오염에 대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 얘기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중금속 맞습니다. 얘기. 제가 이제 연구소에서 중금속 검사도 하는데요. 연어를 매일 드시는 분의 이 중금속 모바일로 체크하거든요. 봤더니 수은 수치가 엄청 높더라고요. 진짜요? 네. 그 수치를 봤을 때 생선 중에 좀 수치가 좋게 나오는 생선이 따로 있었나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상위 포식자, 뭐 고등어, 연어, 참치 이런 애들은 좀 큰 생선에 속하니까 얘네들은 작은 애들을 먹고 더 많이 오염이 되어 있는 편입니다. 더 오염이 되어 있다. 그러면 먹이사슬에서 가장 아랫단에 있는 생선들이 좋은 거예요? 플랑크톤, 맞아요. 플랑크톤. 그 멸치, 잔멸치, 네. 작은 생선이 훨씬 안전한 거죠. 그렇구나. 근데 잔멸치를 또 날 걸로 먹을 순 없잖아요. 그 멸치 볶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 MSG랑 꿀 뭐 설탕 이런 거 넣어서 먹는데 그건 또 안 좋잖아요. 그렇죠? 굳이 MSG까지 안 뿌려도 저는 좋아하는 간이 소금후추 시즈닝. 볶음후추 예, 시즈닝. 그렇게 해도 맛있게 먹을 수가 있고요. 알겠습니다. 꼭 뭐 전멸치까지 날것으로 안 먹어도 괜찮고 날것으로는 안전한 것 위주로 먹으면 되니까요. 네. 네,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섭취해서 구강 작용에 의해서 섭취하는 것까지 이야기했는데 결국에는 또 먹는 게 중요한 이유가 잘 먹어서 몸에 좋은 토양이 되게 또 소화를 하는 그 단계가 중요할 거잖아요. 마침 소장님 앞에 완전 소화라는 책이 완전 소화. 네, 준비가 돼 있는데 이 소화가 또 중요한가 봐요. 네, 그럼요. 저는 완전 소화는 약이고 소화 불량은 독이다. 왜냐하면 소화 불량 됐을 때 한번 느낌을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뷔페식 같은 데 가면 굉장히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또 어느 날 또 기분이 좋아가지고 고기도 좀 많이 먹은 날 속이 어때요? 더부룩하죠. 더부룩하잖아요. 그 더부룩할 때 앞으로도 트림도 나오고 뒤로도 뭐 방귀도 나오고 온몸에 가스가 막 생성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다음날 화장실 갔을 때 변은 또 어떤가요? 그건 제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안 봤지만 향으로 좋지 않다 향으로 정도로. 그렇게 뭐 좀 깔끔하진 않죠. 가볍게 또는 뭐 채소 위주로 먹었을 때와 이렇게 부피식을 했다거나 고기를 많이 먹었을 때 내 몸 상태가 다르다는 것은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뭔가를 먹는다는 것은 내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첫 번째 과정이 소화 과정이라는 거죠. 음. 이게 음식물을 먹어서 내 몸의 소화 효소가 잘 쪼개고 흡수하지 않으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에너지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작용으로 저는 소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소화불량이 되면 소화 독소가 발생합니다. 소화 독소? 네. 소화 독소 또는 저는 대사 독소라고도 말씀을 드리는데 헬스 트레이너 분들이나 보디빌더 분들 보면 프로틴 진짜 많이 먹죠. 드시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겉으로는 굉장히 근육질이라 건강해 보이지만 의외로 신장이 망가져 있거나 신장? 네, 통풍에 시달리는 분들이 의외로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 왜 그러냐면 프로틴, 단백질은 대사 과정에서 암모니아, 요산, 요소, 인돌, 스카토 이런 대사 산물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근데 이 대사 산물은 우리 몸에 불필요한 거라서 잘 나가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모든 단백질 그냥 그 자연식품에서도 생기는 거야? 아니면 그 프로틴 그 정제된 가루에서?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 것의 자체가. 특징입니다. 네. 근데 좀 과하게 드시는 편이잖아요. 그분들은. 근데 이런 암모니아, 요산, 요소들이 몸에 너무 많이 생기니까 신장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찌꺼기를 걸러서 내보내는 우리가 집에서 쓰는 정수기 같은 역할이잖아요. 필터가 이제 사구체라고 하는 필터가 고장이 나게 되는 거죠. 신장이? 너무 노폐물이 과다하니까? 많으니까. 네. 만약에 진흙탕 물을 정수기 필터에 만약에 넣는다면 그 필터는 얼마 못 가서 교체를 해야 되는 상태로 바뀌겠죠. 근데 우리 몸은 그게 아니잖아요. 교체하는 필터가 아니고 자생해서 세포가 늘 새롭게 분열 재생이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일단은 몸에서 불편한 증상들을 계속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구체 여과율이 떨어진다거나 요산이 뼈에 많이 쌓인 게 통풍이잖아요. 네. 아. 근데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기 전에 좀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앞서 이제 말씀해주신 더부룩하다 아니면 좀 배에서 약간 구룩구룩 소리가 나는 것 같다. 본인 얘기. 아닙니다. 본인 궁금한 거 아닐걸요? 네네네. 네, 근데 이런 네. 것도 이제 뭐 섬세하고 예민한 부분은 좀 자각을 하실 수 있지만 그게 아니면 뭐 이게 소화가 잘 되는 건지 아닌 건지. 그거 맡아보면 되잖아요, 냄새. 냄새로 알 수 있지 않아요? 물론 냄새로도 알 수 있고요. 소화가 잘 되면 몸이 진짜 가볍습니다. 어떤 말씀이신 거죠? 가벼워진다는 게 무슨 느낌이에요, 구체적으로?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는데 힘들지 않다 수준. 영양이 잘 흡수가 되고, 네, 소화가 잘 되면 만성 피로가 줄어들고요. 그럼 자지 않고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중간 방법은 없어요? 아까 뭐 냄새라던가 아니면 뭐 다른 방법? 그 이제 뭐 위아래로 나오는 가스라던가 이런 게 그럼 좀 향기로워지나요? 정말 좋은 음식이 잘 소화가 되면 저는 매일 아침에 내가 스스로 건강을 체크할 수 있다, 셀프 검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바로 바나나 부변입니다. 잠깐만. 바나나 부변. 네, 일단 뭐예요? 바나나 똥이 왜 황금똥 어린이 우리 애기 황금똥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럼 황금색 변, 바나나 굵기. 이게 이제 건강한 변이면서 재미있게도 부변은 물에 뜬다는 변이에요. 뜨는 변이에요. 물에 뜨는 변이 사실 완벽하게 소화가 되고 잘 연소가 돼서 정말 몸에 불필요한 찌꺼기만 잘 나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와, 이게 뜨는 경우가 있나? 거의 바닥에 붙어가던데? 그게 바로 잿가루 같은 거, 나무 같은 거 태우면 이제 비중이 굉장히 가벼워지잖아요. 밀도 자체가? 밀도가 가벼워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음식을 내가 과식하지 않고 소화할 수 있는 만큼을 또 좋은 음식을 먹었을 경우에는 영양소가 다 흡수가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찌꺼기만 나와서 물에 뜨는 변을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요? 근데 배출되는 게 그거 말고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것과 이 공기의 흐름으로 우리가 아까 위아래 가스로 체크할 수 있는 게 다르잖아요. 근데 좀 궁금한 게 방귀를 우리가
참으면 네. 그게 오히려 위로 나온다, 트름으로 나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웃지 마세요. 궁금하실 거예요, 다들.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그 위아래로 나오는 게 뭐가 다른 건지, 왜 다르게 나오는 건지. 일단 트림이 나온다는 것은 위에서 발효가 일어날 때 트림이 나오죠. 발효라는 것은 혹시 뭐 매실액기스 담그는 거 대략 아시죠? 매실을 설탕에 담아 놓으면 이게 가스가 뽀글뽀글 나오면서 효소가 많은 걸로 바뀌잖아요. 또 술을 담글 때도 마찬가지고 네네. 알코올이 만들어질 때 발효가 항상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음식을 너무 복합적으로 너무 다양하게 동시에 많이 먹으면 가스가 좀 차요. 또는 소화가 잘 안 되는 채소를 너무 많이 먹을 경우 아니 뭐 이 정도 먹다가 채소 양을 이 정도 늘려보면 아마 바로 대번에 경험을 하실 거예요. 생채소를 급격하게 많이 먹으면 여기 이제 위에서부터 발효가 일어납니다. 소화가 잘 안 된다. 맞아요. 소화가 잘 안 돼서 그건 트름으로 나오게 되고 그런데 우리 몸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가스는 어느 정도 발생합니다. 네. 그것은 또 누가 소화시키는 거냐면 장내 미생물이 또 소화를 시켜요. 우리 사람은 초식 동물은 아니에요. 그래서 풀을 완벽히 소화를 못 시킵니다. 내 몸속에 장에 있는 장내 미생물. 그리고 유산균 막 챙겨 드시고 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장내 미생물을 위한 건데 장내 미생물이 또 소화를 하면서 또 가스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장은 뒤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방귀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위아래로 가스가 많이 나온다. 과식하는 거지. 네, 고기를 그러면-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럼 좋지 않은 거네요, 일단. 일정량은 정상적으로 나오는 게 괜찮은데요. 사실 많이 나와서 너무 힘들다. 그렇게 내가 누군가에게 신경을 쓰일 만큼 불편하다. 그건 사실 좋은 건 아니죠. 좀 궁금한 거 있어요. 이게 소화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이성이랑 뭐 데이트를 해요. 네. 그러면 가스를 배출을 못 하잖아요. 그쵸. 참잖아요. 그것도 다시 독이 되나요? 아마 경험해 보셨을 텐데 네. 가스 참으면 배 아프지 않으세요? 배 아파요. 네, 가스 빼야 돼요. 근데 가스를 안 차게 하는 게 일단은 제일 중요하고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배 아플 정도로 가스가 차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제가 약간 가스가 차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너무 음식을 과식하거나 잘못된 배합으로 인해서. 그래서 음식은 좋은 배합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잘못된 배합으로 인해서 가스가 차기 때문에 가스 안 차는 뭔가 나의 건강한 습관을 일단은 만들어서야 됩니다. 그리고 가스가 찬다는 건 사실 이 통증이 유발이 되기 때문에 네. 어떤 상황에서라도 잠시 화장실에 가서라도 가스는 좀 분출하셔야 좋아요. 네. 근데 애초에 건강하게 먹으면 우리가 가스를 그렇게 많이 배출할 일도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게 심하지 그럼 않습니다. 어떻게 먹어야 네. 될까요? 사람이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이 있고요.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네, 우리 탄단지 비율이 도대체 얼마냐 이 네. 얘기가 사실 지금도 논란의 그렇죠. 대상이죠. 사람마다 다 이야기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저는 뭐 탄단지를 너무 분석하기보다는 일단 사람에게 꼭 먹어야 되는 소화 잘 되는 이 음식을 반드시 한 끼는 드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이 음식이 뭐냐면 과일입니다. 과일. 네. 과일이요? 한 끼라는 것은 식사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일 한 끼를 이 식사로 먹으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야, 이거 쉽지 않은데. 저. 과일로 첫 식사를 시작을 하는데요. 진짜요? 네, 근데 과일만 있는 게 아니라 저는 땅콩 그 와, 버터 진짜 있잖아요. 맛있겠네. 네, 요즘에 좀 핫해요. 사과랑 땅콩 버터 조합으로 항상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땅콩이 좀 껴도 괜찮나요? 일단 첫 번째로 과일만 좀 드시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한 1년까지는.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피로감을 못 느끼는 날이 거의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우리 피로는 뭐 때문이야? 라는 말이 있잖아요. 피로는 간 때문이야. 간이 많이 해독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간이 지쳐서 피로가 누적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뭐 부신이나 자율신경계의 쪽도 있지만 대부분은 간이 좀 많이 지쳐 있을 수가 있어요. 현대인들은 또 일도 많이 하시고 또 식사를 그렇게 잘 못 챙겨 드시다 보니까. 근데 이 간을 빠르게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이 바로 아침에 과일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한국인들은 대부분 과일이라 하면 후식 개념이잖아요. 맞아요. 뭐 디저트 예쁘게 뭐 케이크나 뭐 빵에 넣어서 먹는 방법 식후에 많이 먹는데 식후에 먹는 과일은 그렇게 도움이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 안에 음식물이 이미 있잖아요. 네. 식사를 이미 하고 과일을 또 드시게 되면 위 내용물과 섞여서 또 발효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위 내용물이라고 하면 밥도 먹고, 뭐 고기, 생선, 뭐 채소, 뭐 여러 가지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과일이 또 들어오게 되면 과일의 당분, 식이섬유가 만나서 발효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고 과일에 들어있는 너무나 좋은 영양소들이 잘 흡수가 안 돼요. 섞여가지고. 잠깐 이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보통 발효하면은 전 된장이나 김치나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좋지 않다, 몸에 좋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맞나요? 발효 음식은 좋습니다. 우리 몸 밖에서 일어나는 발효, 뭐 된장, 뭐 고추장,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미생물에 의한 발효잖아요. 그래서 좋은 미생물과 미생물의 대사산물 때문에 사람의 몸에 소화도 잘 되고 좋은 성분들이 많이 늘어난 상태예요. 그런데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발효는요, 탄수화물이 제대로 소화가 되지 않아서 일어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사 독소, 나쁜 대사 산물입니다. 아까 가스 차는 거 좋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속 더부르고 배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뿔 나오고 안 좋잖아요. 탄수화물이 제대로 소화가 안 되면 발효가 되고 단백질이 제대로 소화 안 되면 부패가 되고 지방이 제대로 소화 안 되면 산패가 됩니다. 그래서 발효, 부패, 산패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영양소로 완벽히 흡수하지 못하고 만들어지는 대사 독소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한 끼는 과일로만 네. 이거 땅콩부터 같이 먹으면 안 돼요? 그 유기농 100%인데도 뭐 설탕 이런 거 안 들어가고요.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좀 더 원리가 더 있습니다. 아까 제가 간건강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몸에 먼저 리듬도 같이 알면 매우 좋습니다. 리듬. 네. 질서. 우리 자연도 질서가 있어서 지구는 자전과 공전을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사계절이 오잖아요. 이것처럼 사람의 몸도 질서가 있는데 세 가지 리듬이 있습니다. 세 가지 리듬의 첫 번째는 배출의 주기예요. 몸이 주기. 내보내는 시간, 새벽 4시부터 오전 12시까지입니다. 새벽 4시부터 오전 12시. 오전 12시.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잖아요. 뭐 6시, 7시, 8시.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배출하고 싶어서 어디 가시죠? 화장실 가시고 배출. 배출의 시간. 그렇습니다. 배출하니까 또 물 한 잔 드시고 싶으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배출의 시기에는 물과 비슷한 음식이 가장 좋습니다. 계속 해독하는 시간이에요. 제가 영양가 해독, 그 중에서도 정말 해독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배출의 시기에는 해독하는데 최적화된 음식을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일반 과일보다 과일을 가는 그런 과즙 주스가 더 좋은 건가요? 아닙니다. 일단은 수분 위주의 음식을 가장 먹어야 되긴 하는데 과일은 거의 85에서 90%가 수분이에요. 근데 씹는 순간 어때요? 바로 수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과일은 생과일로 씹어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걸 갈아 먹는 순간 과일에는 또 당분이 같이 있잖아요. 네. 포도당, 과당, 자당이 있는데 갈면 섬유질이 다 쪼개지다 보니까 한순간에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일은 잘못 먹으면 굉장히 또 독이 될 수가 있는 건데 그게 바로 갈아 먹는 과즙 주스, 또 착즙하는 과즙 주스, 사 먹는 과일 주스 이런 모든 것들은 좋지 않습니다. 제가 자꾸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걱정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도 이제 당을 죄악시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과당도 괜찮은 건가? 살찌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기 시작했는데 이런 과당에 대한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네, 과일의 당분을 과일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프룩토스, 과당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자연산이잖아요. 근데 어떤가요? 우리가 자연의 음식과 합성 가공한 음식은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현대 영양학이 발달하면서 합성 가공한 옥수수 시럽, 액상 과당과 과일 속의 과당을 동일하게 여깁니다. 아, 다르구나. 완전히 다른데 왜 비타민C도 천연, 원래 괴혈병을 치료했던 것은 정제된 비타민 알약이 아니라 레몬이었잖아요. 비타민C도 뭐 화학 구조를 밝히긴 했지만 화학보다는 자연산이 더 좋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액상 과당이 몸속에 들어가서 간에서 뭐 중성지방을 만든다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마치 과일의 과당도 중성지방을 쌓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저는 너무 다르다고 봅니다. 이건 이제 관점의 차이긴 해요. 물론 많은 이제 영양학자들이나 약사나 뭐 의사 선생님들은 똑같다라고 얘기하시지만 저는 분명히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환원주의 관점이라고 하는데요. 복잡한 시스템을 단순한 걸로 그냥 표현해 버리는 걸 환원주의 관점이라고 하고요. 전 이거를 좀 자연의 음식에서는 적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과일의 과당은 식후가 아니고 식사로 먹었을 때는 간에서 바로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그걸 많이 하는 분들이 계시죠. 운동선수들이 운동 전후에 바나나 먹잖아요. 바나나. 예, 우리 파리 올림픽에서도 신유빈 선수 바나나 수시로 먹었잖아요. 과당 쌓일까봐 막 걱정되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과일을 식사로 먹을 경우에는 또 씹어서 먹을 경우에는 과일의 과당은 에너지원으로 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것을 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유인원들의 식사예요. 유인원들의 식사. 우리 바나나를 주식으로 먹는 애들 있잖아요. 원숭이, 침팬지. 네. 그들 보면 거의 뭐 적게는 20배에서 80%, 90%까지 과일 먹거든요. 근데 유인원들을 보면 사람과 99% 해부학적 그리고 유전자가 일치합니다. 네. 근데 그들은 과일에 뭐 과당을 먹으면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만성질환 이런 거 걸리지 않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과일의 한 끼 식사가 사람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식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땅콩버터가 왜 안 좋은지 지금 20분째 못 듣고 있는데. 말씀 한 번에 드리고 싶었는데 그래서 과일이 이렇게 수분이 많고 또 뭐 구대 영양소, 비타민, 뭐 미네랄, 식이섬유, 효소 엄청 많이 있기 때문에 식물 영양소까지 빠르게 간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땅콩버터를 바르면 땅콩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 견과류로 알고 있잖아요. 네. 사실 견과류가 아닙니다. 오? 네, 견과류는 나무에 달려있는 것들을 견과류를 합니다. 땅콩은 어때요? 땅에서. 뿌리 줄기에 땅 속에서 나잖아요. 그래서 땅콩은 콩과 식물이지, 네, 견과류가 엄밀히 말하면 아닙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환자들을 많이 상담하다 보니까 사실 견과류를 추천하긴 하지만 땅콩은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땅 속에 있는 곰팡이, 아플라톡신 오염이 굉장히 잘 되는 것으로 유명한 게 바로 땅콩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다들 성분 많이 따지잖아요. 그래서 좋은 땅에서 자란 유기농 100%의 땅콩을 갈아 만든 땅콩버터 건강인들이 오케이. 많이 하시거든요. 굳이 이렇게 땅콩을 먹겠대요, 네. 아침에. 굳이. 오염 안 됐대요. 그렇다면 어때요? 네. 오염은 안 됐다고 주장하면. 2순위로 전 좋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1순위는 아까 배출해 주기에는 수분과 수분 위주의 음식으로 간 건강, 장 건강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땅콩이 들어오는 순간 소화 효소를 분비를 해야 됩니다. 과일은 소화 효소가 필요가 없이 먹으면 다 그냥 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위장이 아주 쉴 수가 있어요. 위장, 간, 췌장, 소화기관을 아주 휴식하게 하는데 너무 좋은 음식입니다. 땅콩버터를 바르는 순간 소화기가 조금이라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제가 3개월, 6개월은 일단 과일식을 한번 해보시고 이후에 충분히 뭐 간이 튼튼하고 다 재생되고 건강하면 유기농 100% 곰팡이 오염 안 된 거 드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속 시원하다.